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사실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두운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정말 많은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이 피해자 김진주 씨, 그리고 당시에 수사 검사였던 김세희 전 검사, 지금 변호사가 되신 김세희 변호사님을 무려 한 자리에 이렇게 판있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각자 활동으로들 너무 바쁘실 텐데, 그리고 또 사실 각자의 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판읽기에서 특별히 이렇게 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셨고요.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바로 지금 얘기를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지금 이제, 김진진 씨가 우리 방송에 처음 나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물론 아시겠지만은 사건 얘기를 먼저 조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조금 뭐 모자이크 블러 처리된 화면을 보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뵙는 모습은 너무나 화사하고 밝고 정말 발랄한 20대의 그 모습 자체신데 정말 이 모습을 찾기까지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제가 그 과정을 한번 되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떠올리시긴 힘들겠지만은 이 사건 자체부터 조금 일단 초반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 벌써 지금 4년이 됐어요. 사건 당시에 이제 약속 마치고 굉장히 늦게 집에 이제 가는 길이었죠. 가다가 오피스텔 앞에서 이제 그 일을 당했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 진짜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이 다리는 마비가 돼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때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고 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정신이 없던 와중이었어요. 네.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눈을 뜨니까 정말 이 영화 속에서 보는 하얀 천장이 보이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이게 그냥 교통사고로 알고 온 거예요.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말하는 묻지마 범죄였고 아이고. 가해자는 모르는 상태고 도주하고 있었고 네. 근데 심지어 제가 뇌에 마비가 오면서 네. 이게 다리에 아예 영구 장애를 얻을 것 같다. 아이고. 거기까지 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일을 한꺼번에 겪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심지어 보니까 본인은 아무 과실이 없이 범죄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제가 책을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게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그래요? 그 비급여잖아요. 비급여가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지금은 네. 변경이 됐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무결하다, 순결한 피고인이어야 된다. 이게 입증이 되어야만 야. 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어.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러면 형사들이랑 얘기할 수는 없냐 이럴까? 피해자가 직접 이걸 증빙을 해야 된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서 거의 1,800만 원 이상이 나왔었어요. 제가 2달 동안 입원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가족이 적금까지 깨야 되는 아이고. 그런, 저도 어떻게 보면 가난한 가정에서 컸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너무 힘든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그야말로 길 가다 날벼락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거액의 치료비까지 내 돈으로 더군다나 내가 잘못 없다는 걸 입증을 하면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저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책을 보니까 그전에는 상당히 또 적지 않은 돈을 버는 그 디자이너였는데 아니 직장에서도 잘렸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 네. 정도로 이게 이해를 못할지는 몰랐는데 제가 지금 이러한 상태고 저도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진위를 모르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누구한테 맞은 것 같은데 이걸 조금만 유예해 주실 수 있냐 일주일만 좀 기다려 주실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네. 죄송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다 저희는 이거 계약을 해지해야겠다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잘리는 순간부터 네. 생각보다 사회에서 이 범죄 피해가 낯선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부터 바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 피해를 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불운이 한꺼번에 겹친 상태인데, 저 처음에 진짜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사가 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피해자를 탓하는 그런 댓글들이 막 붙었다면서요. 저는 원래는 그런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저보고 이제 간첩까지 이제 의심을 하고 뭐 산업 간첩이요? 스파이다 어머머.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분명히 이 피해자에게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거다. 얼마나 기분 나쁘게 째려봤으면 그렇게 때렸겠냐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가해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기분 나쁘게 째려봐서 기분 나빠서 때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진짜. 저는 그 정도로 간이 크진 않아서 그 굉장히 거구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때려봤다는 걸까. 그래서 초반에 가장 힘들었던 건 진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때려봤을까?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CTV에서 내가 진짜 가해자를 그렇게 봤나를 네. 입증하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저한테. 세상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거는 문제 그 CCTV란 말이에요. 그 돌려차기 CCTV. 저도 사실 어제 제 아들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한테 보여줬는데 그 나이 때 아들이 보더라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아니 전 장면이 아닌데도 이 돌려차기 일부만 나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퍽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잔인하단 말이에요. 그 CCTV는 언제 봤고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이 네. 첫 CCTV를 볼 수 있었던 건 1심 딱 첫 공판이었어요. 첫 재판에서였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려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주시려면 이 증거 기록이 있어야 돼요. 이 자료를 CCTV 자료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1심 끝날 때까지 제가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재판부가 1심이 끝나고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아니 피해자인데? 네. 왜요?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래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더라고요. 아. 당연히 가해자랑 피해자가 없으면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데. 와 그러네 진짜.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기록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고 가해자는 모든 영상 기록과 모든 사건 기록을 다 받아볼 수 있고 자기 방어권이란 명목으로 진짜 그런 거네요. 아 그때 봤었구나. 보고 어땠어요? 본인도 굉장히 충격 컸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보다는 네. 도대체 진짜 이 사람이 목적을 살인 미수 그리고 폭행으로만 있었을까?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돌려차기도 굉장히 심각한 그 행위지만 결국에 이 사람이 저를 업고 가서 맞아요. 사각지대로 가고 그렇죠. 그 심지어 소지품을 챙겨서 나란히 제 옆에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 목적이 있는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고 네. 많은 분들이 저를 피해 의식에 절여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건 너무 명백하지 않나? 그러니까 좀 많이 억울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그게 사실 우리 이제 김세희 변호사님, 당시에 수사 검사였던 김세희 변호사님이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쓰셨는데 수사 검사로 볼 때도 정말 그 PTSD가 올 정도로 이게 잔인했다라고 네. 그런 얘기를 썼어요. 네. 사실 검사들은 뭐 수많은 잔인한 사건들을 보잖아요. 근데도 그 정도였어요. 어땠어요? 이제 많은 국민분들은 네. 언론에서 보도됐을 때 약간 음. 기본 정보를 가지고 그 CCTV를 보셔도 네. 이게 충격적인데 저희 같은 제가 그 사건 처음 송치받았을 때 저희는 사실 아무런 정보 없이 그 이제 CCTV 열람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 저희 이제 실무관님이랑 계장님이 그 CCTV가 이제 호환이 잘 됐는지 잘 네. 열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확인하시다가 이제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제가 무슨 오해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네. 이제 그 문제의 CCTV 장면이어서 이제 네.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 저희가 이제 살인 미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CCTV를 계속 돌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보통은 이제 시끄럽기 때문에 PC 볼륨을 다 이렇게 꺼두는 상황인데 그쵸, 그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퍽퍽퍽 하는 소리가 이제 귀에 임용처럼 계속 좀 남아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네.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일만식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가 무슨 안 가는 장소도 아니고 그냥 오피스텔 앞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그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CCTV도 이제 뭐 여러 방송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데 이 범행 전에 김진주 씨 따라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가해자가 남잔지 여잔지 몰랐다. 분명히 긴 생머리를 가지고 따라가는데 그리고 막 술 취해서 난 기억이 안 난다. 막 그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어땠어요? 저는 이게 1심 끝나고 볼 수 있었는데 네. 정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제가 정말 얇은 체형이었고 그때 48kg였단 말이죠. 그리고 딱 붙는 옷을 입고 있었고 심지어 구두까지 신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몰랐다? 이건 정말 너무 이상한 지점인 거죠. 맞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실. 근데도 사실 이 가해자가 이렇게 뭐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 성범죄 의심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있었는데도 중상해로만 그 송치를 했어요. 경찰이 그 당시에 뭐 성범죄 의심을 안 했어요? 아니면 했는데도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당시에 상해가 중상해로 바뀌게 된 거는 제가 이 뇌에 마비가 오면서 영구적인 장애를 얻겠다라는 소견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상해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가해자의 주장이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검사님들이 한 것처럼 했었어야 돼요. 왜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거기 포렌식 결과에 보면 뭐 강간 등살, 뭐 강간, 살인 이런 식으로 너무 명백하게 자백처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어떻게 물어봤었냐면 성범죄를 당한 것 같은지 그런 기억이 나는지를 묻기도 했고 가해자도 왜 그렇게 검색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가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그냥 믿고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게 검색 내역에 강간살인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검색한 내역에. 근데 경찰이 그거를 보고 더 막 캐묻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사검사 입장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봤어요? 일단 그 경찰에서 송치된 기록에 네. 이제 그 성범죄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증거가 몇 가지가 있긴 했는데 네. 사실 이제 결정적으로 그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점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119 네. 응급 상황 기록지에 보면 이제 청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는 거, 네. 그리고 그 지금 김진주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CCTV 사각지대로 네. 이제 피해자를 들쳐 메고 간다는 점, 네. 그리고 또 검색한 내용 이런 이게 어느 정도 보면 성폭력 범죄의 목적으로 이제 볼 수 그렇죠. 있는 증거들이 좀 흩어져 있었는데 네. 그런 증거들을 좀 활용하지 못한 상태로 좀 송치가 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거 관련해서 이거는 최신 소식이니까 한번 전해드리자면은 아니 이게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최근에 이제 무슨 검찰에서 그런 거 많이 내잖아요. 보안수사 우수 살해집 거기에 이제 이 사건도 당연히 대표 사건이니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죄명이 잘못됐더라고요.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최신 문자로 오늘 아침에 법무부에서 뭐 그런 거를 냈어요. 이 살해집에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살인 미수 및 성폭력 혐의로 송치했다. 살해집에 그렇게 돼 있대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사실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중상해로만 하고 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온 문자는 이거 경찰에서 원래 이 살인 미수가 아니라 그냥 중상해로만 송치됐던 건데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정정 문자가. 그래서 네. 이게 결국에는 네. 제가 굉장히 지금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지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보안 수사가 아니다. 보안 수사 우수 사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수 사례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오타가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거 봐라 네. 이거 성범죄로 이거 기소한 거 아니냐 송치한 거 맞아.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다 해명을 하고 있는 아이고,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도 네. 이거는 속상은 하지만 저는 피해자들에게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건드는 건 두고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진짜 N차 가해 아니에요, 진짜. 자기네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네. 이렇게 피해자가 또 욕먹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제가 갑자기 또 망상증이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야, 봐라, 야, 보안수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반대편에서 이 김진주 씨를 공격하려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보안수사 살해집에 보면은 경찰도 지금 살인 미수로 송치했네. 이렇게 주장을 자칫하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CCTV를 조사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어떤 방송에서 이 경찰과 검찰, 이 두 기관의 대조적인 수사 장면, 그렇게 이제 좀 화제가 된 부분이에요. 먼저, 경찰이 이렇게 조사해도 되나? 라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던 그 장면이 있어서 한번 그때 경찰 조사 장면, 이 가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장면을 한번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피해자 상의가 이제 반 정도 들려있었고, 바지는 뭐 입은지 기억납니까? 모릅니다. 바지는 청바지 입었는데, 지퍼가 열려있었대요. 예. 제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성인가 일어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 피 나는 걸 보고 제가 술이 어느 정도 깼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사람 진짜 제가 미친 놈이지 않겠습니까? 여자분이 와서 예. 피를 흘리고, 예. 흘리고, 의식이 예. 없는 상황인 것을, 그러니까 형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 절대 예. 우리는 이제 예. 충분히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내가 물어본 것에서 이해하셔 보인다고. 예,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그때 이렇게 올라가고 그게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하니까, 예. 맞아, 충분히 하세요. 예. 본인 얘기도 난 충분히 얘기해요. 왜냐면,
실제 상황에서 보면 이제 그때 폭행을 해가지고 예. 여자분이 이제 뭐 상의가 조금 이렇게 들쳐진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왜냐면 저는 이제 야만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자, 이거 보시면은 진짜 좀 저도 보면서 진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찰도 당시에 이제 성범죄 가능성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의가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추궁을 하잖아요. 이거 폭행 말고 다른 범행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해자가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도 있고 사실 좀 어이없는 얘기죠. 여자친구 있으면 성범죄 안 하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변명을 하죠. 처음에 잡았을 때 올라갔을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니까 경찰이 그걸 좀 맞장구 쳐주는 뭐 그런 모습이 보여요. 뭐 충분히 맞다. 실제로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가 들춰질 수 있다. 야, 이거 언제 보셨어요? 이거 보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네. 처음엔 보지 않았어요. 네. 이게 확보를 하고도 당연히 가해자가 거짓말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안 봤는데 네. 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감을 해주는지 몰랐고 그러면 네. 피해자들한테도 이렇게 공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것조차도 너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요.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네. 문제는 사실 여기서 이 사람이 변명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이거를 이 검사 앞에서 소위 말해서 시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 영상까지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상황을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해자가 와가지고 이 얘기를 그대로 했죠. 저희 이제 계장님께서 먼저 조사를 했을 때 그 네. 얘기를 그냥 그대로 본인의 어떤 변명으로 이제 어. 경찰이 자기의 이런 진술을 이해해줬다. 이렇게 들쳐맺고 어깨 가면서 상해가 올라갈 수 있었겠네라고 얘기해줬다는 걸 어떤 자기 변명화하면서 그러니까요. 정당하게 했던 것 같고 네. 사실 저도 이 영상이 이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지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다시 보았을 때 이제 저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뿐인데 네. 너 스스로 올렸냐 안 올렸냐라는 걸 물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 없이 네. 이제 그 경찰 조사 과정에 있었던 그 경찰관님의 어떤 그 발언을 네. 본인이 어떤 주장의 정당화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이제 정확하게 진술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조금 지금 점잖게 네. 진짜 매서웠어. 그건 아, 네. 잘못된 참이다. 이건 잘못된 참이다. 그거 근거로 해서 지금 다시 좀 해주실 수 있나? 어떤 형사입니까? 어떤 형사입니까? 그거부터 해도. 네,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어. 그 모습에 이제 조금 화가 많이 이제 그러니까요.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네. 반성을 하기보다는 되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 부분도 사실 있긴 했는데 네. 이게 결정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화가 많이 났던 그러니까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사검사님 화난 거 그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수사검사님은 이 공판에 나오는 재판장이 나오는 검사님들이 아니세요. 그쵸. 관련돼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걸 신문을 하고 이러는 검사님들이라서 네.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아직 국가는 희망이 있다. 라는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는 거구나.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 검사님도 네. 피해자가 걸음조차 걷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진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수백 번, 수만 번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복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